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배달을 로봇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을 가로막아 보았더니 죄송하지만 잠시 비켜주세요 하는 겁니다. 옆으로 비켜주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301호실 앞에서 멈추니까 서빙하는 분이 음식을 내리고 버튼을 누르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빙하는 분에게 로봇이 배달해주니 어떤가요? 물었더니 너무 좋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급격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퍼스트 코로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나의 일자리와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 직업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녀들의 미래 직업은 무엇이 유망할까? 요즘 많은 분야에서 퍼스트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따라서 기업 조직의 미래와 사회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코로나는 first, 이후라는 의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이루는 말이고, 코로나19로 일어난 변화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죠. 코로나19는 사람들 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원격 교육,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 BC, before 코로나와 이후 AC, after 코로나로 나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정치나 경제, 기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접촉이 해소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됐다는 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 미시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 역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두세 번은 동남아 등 해외 강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몰고 온 충격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에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전통적 선진국 개념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선진국이 경제 수준과 산업 발달 정도 등으로만 평가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염병과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위기 대응력이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의료 시스템 수준, 시민의식 등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조치 시행, 또 확진자 경로 공개 등 투명한 정보관리, 또 사재기 현상 등을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 등으로 K 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두 번째는 탈세계화의 심화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원가 절감을 위해 저임금 국가의 생산 라인을 옮겨 운영해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각국이 입국 제한 등 대규모 공세 조치를 취하면서 물자 수급 부족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죠. 따라서 해외 생산 의존의 위험성을 절감한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는 주요 부품들의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수급으로 전환하면서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미국, 유럽연합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과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쉐어링 정책인 즉 생산기지의 본국 귀환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부상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공격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인간과 자주 접촉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자행된 인류의 무모한 개발과 환경 파괴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이나 격리 조치 등을 행하면서 인류의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지구의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대기가 회복되고 수많은 관광객으로 수질 오염이 심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는 물고기가 출현할 정도로 맑아지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이를 가리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언택트 문화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구매 급증이나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의 확산, 또 원격 의료의 등장, 또 화상 면접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 비접촉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식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서 향후 에듀테크가 주목받는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또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다양화한 유연 근무제와 집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 재택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대인 접촉이 줄어드는 사회는 스마트시티 건설로도 가능해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대면 접촉 없이도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고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적용될 때 우리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비대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영역이죠. 사람이 전혀 없는 공장에서도 AI 인공지능이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쉬는 시간 없이 시스템이 생산의 전 과정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가 생산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홈커너미 시장의 부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피하고 대부분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실내에서 각종 경제 활동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홈커너미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죠. 홈커너미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식과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 확산은 공연 문화와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미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 이를 빗대 집관,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죠. 또 예술 공연과 콘서트 등은 공연장이 아닌 온라인 중계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공연은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무대와 관객의 거리를 없애주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아티스트의 빈번한 컬러점 연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퍼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이 급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